할머니를 찾아 홀로 어두운 숲속을 들어간 어린 소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할머니는 물론 본인마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동화에는 잔혹한 스토리에 가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녀는 맹수들의 표적이라도 되려는 듯 빨간색 망토를 걸치고 숲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늑대의 손도 구분 못하는 바보 천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눈의 여왕을 찾아 험지로 나선 게르다는 스토리 내내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뛰어다녀야 했고 식인종들에게 잡혀먹힐 뻔하는 등 작품 내내 극한의 서바이벌을 보여줍니다. 옆집 사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눈의 여왕을 찾아 목숨을 담보로 국경을 넘고 눈밭을 헤치며 돌진하는 소녀의 모험은 100번 양보해도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정이 좀 더 심각한 소녀가 있습니다. 엄지공주는 우연찮게 집을 떠난 후 각종 생명체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희롱과 인신매매 그리고 감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극복이나 투쟁 같은 단어를 모릅니다. 빛의 속도로 포기하고 또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죠. 결국 엔딩에서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기보다 꽃의 왕자에게 빌부터 행복을 얻어냅니다. 앨리스의 등장 이후 동화 속 소녀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대신해 야수에게 팔려간다거나 빨간 구두에 매어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던 불쌍한 소녀는 사라지고 자유분방하지만 정의롭고 환상의 나라에서도 정체성과 도덕성을 잃지 않는 주관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인 소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화의 판도를 바꾸었던 앨리스 코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문화와 과학에 어떤 서브컬처를 뿌려두었는지 함께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코드는 문학을 넘어 서브컬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는데요. 디스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 영화나 공포소설에서조차 앨리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패션 시장에서 앨리스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술리웨어에서부터 롱패딩까지 150년 넘게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앨리스 코드가 뭐냐고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일상의 지루함을 버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홀로 여행길에 오릅니다. 여행은 이내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주인공은 문이나 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몸과 정신의 변화를 겪기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체들과 만나고 스토리 마지막엔 신비 세상의 권력자와 한판 겨루기를 하고 꿈에서 깨어나거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원래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유명한 고전에는 명성에 걸맞는 서브컬처들이 줄기를 뻗기 마련입니다. 피터팬이나 오즈의 마법사, 인어공주 등 걸작들은 모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의 싹을 틔워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학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동화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앨리스입니다. DNA의 이중 나성 구조를 발견해 노벨상을 거머쥔 바 있는 프란시스코 클릭은 자신이 집필한 책 놀라운 가설에서 채셔 고양이 실험을 통해 뇌과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5년 영국의 외과의사 도트가 자신의 논문에서 편두통과 간질환 등에서 보이는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동화 속에서 앨리스가 커지고 작아지는 이야기에서 착안된 이 병명은 물체가 실제보다 작아 보이거나 커 보이거나 혹은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앨리스를 인용한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붉은 여왕 가설입니다.
적자 생존의 자연환경에서 다른 생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화가 더딘 생명체가 결국 멸종한다는 이 가설은 거울나라 앨리스에서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두세 배는 더 열심히 달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붉은 여왕의 말에 착안하여 붉은 여왕 가설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앨리스 코드와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심어준 다양한 서브컬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앨리스의 아버지이자 동화계의 떡장스라 불리는 루이스 캐럴과 앨리스의 실제 모델인 앨리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코 선생의 동화해부와 집도이 병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